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얼마 전에 6.17 대책, 그래서 21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자, 그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대요. 아, 대책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아직까진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갭 투자가 지금 아직까지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막겠대요. 즉, 세금으로 때려 맞겠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맞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세금을 가중시키겠죠. 예, 무겁게 물리겠다.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그 다음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에서 자 23일부터 어제부터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일단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만 예,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자 주거 지역에서는 18제곱미터, 자 상업 지역에선 20제곱미터를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등 자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라는 점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얼마 전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자 갭투자 열풍을 잠재울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으로 다시 한번 예, 시장을 때려잡겠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음번 22번째 규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세금이라는 게 무거워지게 되면 예, 사람들이 움찔움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규제 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랬을 때 6.17 대책에서는 일단 주요 타겟층이 자, 갭 투자였어요. 갭 투자를 하는 자. 예, 갭 투자.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갭 투자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현금 부자들이에요. 현금 부자. 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끼고 사는 데 있어서 자, 6.17 대책에서 자, 갭 투자 근절을 위한 뭔가 방안이 나왔지만 다 비껴가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세금이라는 부분을 자, 이제 꺼낸 것 같고요. 이 세금이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 지금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 22번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규제가 첫 번째 규제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뭔가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또 실수요자가 굉장히 불안해졌대요. 실수요자 시장이. 자, 실수요자 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두 번째 규제책이 나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예, 문제점이 또 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즉 집값이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규제가 나올 때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요자,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또 뭔가 규제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22번째 카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 규제인지, 아니면 집값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예,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자, 대책인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고, 자, 지금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 자,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꼽혔던 갭 투자,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법인 사업자, 요번 6.17 대책에서 예, 어느 정도 예, 전세 보증 대출을 못 받게끔 또는 즉시 회수하게끔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또 이제 법인 사업자 기존에 없던 자 내용들 이제 또는 기존에 받았던 혜택들 다 삭제시키면서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런데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꼽힌 갭 투자. 자,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이 검토되고 있대요. 자, 지금 현행은 3주택자 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자, 과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주를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죠. 즉,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로 보기 때문에 자, 건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2주택으로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죠. 2주택자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과세 방안을 좀 검토, 그래서 범주를 넓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2주택자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다음 달에 이 세제 개편 부동산 대책 22번째가 나온다면 좀 여러분들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양도세 부과 시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 요건, 현재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9억 원 이하일 때 1가구 1주택자 2년 보유일 경우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이상 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자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자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만 이제 비과세 조건을 받고 있는데 현행 만약에 이제 거주 조건 지금 거주 조건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플러스 2년 거주를 해야 되지만 이게 3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4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뭐 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주 요건이 얼마만큼 강화되는지 다음 달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단계적으로 올려서 공시가격은 계속 올린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기존부터 계속 발표를 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단계적으로 올려서 보유세, 즉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자, 조금 더 높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정 대상 지역 그 이상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자,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자, 요번에 이제 정기국회가 열려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세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그 세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러면 특히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자, 이 규제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자, 주택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 뭐 소액이든 뭐 소형 물건이든 뭐 중저가 물건이든 자, 이렇게 이제 이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택 시장의 방향을 굉장히 그러니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 세부담 상한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강화 부분, 자,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관계자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 자, 실거주자라면 자, 1가구 1주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부터는 자,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그 다주택자, 자, 갭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을 지금 갖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다음 달에 조금 이 규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3주택자, 아까 말씀드렸죠. 3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됐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대상이 2주택자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6.17 대책에서 갭 투자를 막고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자, 그래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근데 현금 부자를 막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 부자들을 잡기 위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거다. 자, 뭔가 원인이 된 거죠. 이유가 생긴 거죠. 자,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현금 부자도 이제 피할 수가 없고,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자, 그간 소득이 없던 다주택자나 또는 주부 등, 자, 주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내가 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뭐, 또는 사업 행위를 영위하지 않으면, 자, 특별히 이제 세부담이라는 게 크게 없었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 늘어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자, 현재 조정대상 지역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고요. 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자, 2년 보유, 자, 1가구 1주택자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그 거주 기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한번 나오는 대로 자,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부가 12.16 대책에서 거주 기간을 요건을 일부 넣긴 했지만 자, 프랑스 등 해외처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 기간과 조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자, 뭔가 이 세제 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비과세를 굉장히
그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규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주택 처분 사항이라든가 취득 사항이 또는 지역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올라갈 계획이고, 자, 그런 내용들을 계속 그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유세, 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는 내년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10월, 자,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약 90%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자, 다만 종부세율은 1216 대책에서 마련한 기본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낼 때는요, 현행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그러면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억 원 정도 되는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시켰지만, 앞으로는 이제 90% 수준까지 올린대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이제 9, 5, 45, 4억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자,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등을 이제 통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자, 이제 또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일단은 요번에 그 다주택자, 특히나 이제 2주택,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자인데, 이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비규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1가구 1주택자, 자,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이 부분이, 틀이 다음 달에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시장에 큰 파급,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이제 규제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바로바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617 대책에서 이제 갭 투자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자, 종부세, 양도세, 자,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들어왔지만, 다주택자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정부인데요. 하여튼 다음 달에 22번째 규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실수요자를 위한 자, 이 보호를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 가격 올라가고요. 자, 규제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뭔가 시장에서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주택 가격이 흔들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규제가 나오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나오는 게 실수요자, 또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개편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세금이라는 게 만약에, 자, 여러분들 만약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세입자에게 좀 전가시킨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제가 봐도요, 세금이라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월세, 자, 보증금, 전세 보증금 늘어날 확률 높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월세, 자, 월세 얼마씩 내잖아요. 이 월세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뉴스를 하나 더 보게 되면은요, 지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것 같나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첫날 서글픈 강남 풍경.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이제 대표적으로 대치동 얘기를 드릴게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 교육상 지금 내가 그 동네에 집은 살 수는 없고, 자, 전세든 월세든 지금 그쪽에 뭔가 집을 얻어서 자, 들어가서 살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데, 자, 요번에 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까지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자, 이제 앞으로 자, 2년이라는 그 거주 요건이 붙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전세 만기되고 월세 만기되면 자, 집주인들이 자, 앞으로 이제 오래된 주택, 특히나 이제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돈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자,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택도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조합원 자격이라는 요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이제 만기가 되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뉴스와 같이 자, 오늘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것 같냐고 묻는 임차인들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에서 뭐라 그러냐. 자, 규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저도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또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강남권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지금
질문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규제 때문에 자, 실수요자, 세입자가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또 변화가 되게 되면, 지금 규제가 뭐 약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워요. 또 양도,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세무사가 있는데 양포세래요, 양포세.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개인은 정말 모르겠고요. 세무사도 모르는 이 규제, 세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개편되면서 굉장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랬을 때 다음 달에, 자, 세금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가중시키고 늘어났고, 무겁게 이 규제를, 이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자, 결국에는 실수요자도 예, 피해 볼 것 같고, 또 세입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조금 이 규제라는 걸 만들어서 담아가지고 다음 달에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규제에 대한 피로감, 예, 저 역시도 느끼고 있고요. 자, 많은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너무 짧은 기간 안에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 22번째라는 규제가 나오면서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다음 달에 나오는 그 규제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